자존심은 버리고 오세요. 미국은 관세 150% 부과 협박으로 갑질하려는 미국. 하지만 삼성은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맞섭니다. 미국은 가소롭다는 듯이 한국을 비웃고 더한 갑질을 하니까 삼성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그래서 상황은 반전되면서 갑질하던 미국을 250조라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삼성은 미국 상대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재무부 국제통상 선임 고문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12년간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이사로 일했고 지금은 워싱턴에서 8년째 미국의 통상 정책을 만들고 있죠. 저는 숫자로 세상을 봅니다. 시가총액, 생산량, 점유율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 제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아침 휴대폰엔 6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엔비디아 재무담당, 구글 전략 책임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총괄, 아마존 클라우드 부사장. 제가 골드만삭스 시절부터 관리하던 최고 위급 고객들이었죠. 동시에 6명이 전화한다는 건 큰일이 터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전화를 받았어요. 엔비디아였죠. 지금 상황 알고 있어요? 삼성이 물량을 안 줘요. 고성능 메모리를 요청한 절반도 안 준다고 통보했어요. 당신네 정부가 한국한테 관세 협박하니까 삼성이 보복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요. 사무실로 출근해서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고성능 메모리 시장 점유율 삼성 47%, SK 45%, 미국 기업 8%, 한국 기업 2개가 92%를 먹고 있었어요. 범용 메모리도 삼성 42%, SK 36%, 합치면 78%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어요. 메모리 가격이 3개월 만에 45달러에서 450달러로 올랐습니다. 10배 폭등이었죠. 삼성이 범용 메모리 생산을 줄이고 고성능 메모리로 전환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범용은 마진 $1, 고성능은 마진 $100, 100배 차이였거든요. 이건 의도된 거구나. 재무부 장관이 호출했습니다. 장관실 문을 여니 재무부 차관, 통상국장, 인텔 부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톰슨,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 대형 기술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전부 전화했어. 삼성 문제 해결하라고. 자네가 한국으로 가게. 의회에서 한국산 반도체 관세 150% 부과 법안이 올라왔네. 자네가 가서 삼성을 설득해. 관세 때리기 전에 협상하라고. 임무는 명확해. 삼성한테 겁을 주는 거야. 우리가 일본도 굴복시켰고 대만도 800조 원 투자 약속받았어. 한국이 다를 게 뭐가 있어? 인텔 부사장이 거들었습니다. 삼성 영업이익의 60%가 미국 시장에서 나와요. 미국 시장 잃으면 삼성은 끝나는 거예요. 좋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48시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한국 가야 해. 사흘이면 끝날 거야.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미국 시장 의존도 60%, 관세 150% 협박. 일본도 대만도 굴복했는데 한국이 다를 리 없다고요. 다음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 동안 협상 시나리오를 정리했어요. 1단계 압박, 관세 150%는 확정. 2단계 조건 제시, 미국 내 200조 원 투자와 기술 이전하면 관세 유예 검토. 3단계 최후 통첩, 48시간 안에 결정하라.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입국장을 나왔는데 귀빈 라운지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수십 명이 대기 중이었죠. 가까이 가보니 전부 서양인들이었습니다. 5세대 휴레패커드, 레노버 로고가 보였어요.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메모리 구매 담당자들이요. 삼성전자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새벽부터 대기해요.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삼성 만나고 다시 돌아가죠. 요즘 메모리 구하기 힘들어서 직접 와서 애걸하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까지 날아와서 새벽에 줄 선다고요? 이건 데이터에 없던 정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판교로 향했어요. 삼성 본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살에
햇살에 반짝였어요. 택시에서 내렸는데 건물 앞 호텔에도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3주째 여기 있다는 내용이 들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삼성 본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7시인데도 수십 명이 대기 중이었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옆에 양복 입은 서양인이 있었습니다. 인텔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인텔이요? 네, 인텔 아시아 구매 담당 부사장이에요. 미국 재무부 통상 고문입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무부도 오셨네요. 우리 인텔도 삼성한테서 메모리 못 받고 있어요. 지금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담당자 만나려고요. 시가총액 1,500억 달러짜리 인텔이 3시간째 대기 중이라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에 엔비디아 로고를 단 사람들이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 명이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어요. 물량 더 못 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삼성이 거절했다고요?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거절당했다고요?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는 이런 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시가총액 3조 달러 엔비디아가 애거라고 인텔이 3시간째 대기하는 이 광경을요. 뭔가 크게 잘못 계산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18층이었어요. 통유리 창으로 판교 전경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 앉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실장 김태준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저는 미국 재무부 통상 고문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꺼냈어요. 미국 의회에서 한국산 반도체 관세 150% 부과 법안이 통과 직전입니다. 김 실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미국 정부는 협력의 여지를 열어두고 싶습니다. 미국 내 200조 원 투자 확대, 핵심 기술 일부 이전, 물량 공급 안정화를 약속하시면 관세 유예를 검토하겠습니다. 48시간 드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실장이 입을 열었어요. 실장님, 질문 하나만 하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지금 메모리 못 구해서 난리인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전부 우리한테 물량 달라고 전화해요. 매일 하루에 10통씩요. 그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어제 저희 로비에 온 기업 목록입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델, 휴레패커드, 레노버,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7개 기업이 어제 하루 동안 저희를 찾아왔어요. 물량 달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발요. 가격 2배 줄 테니 물량만 달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지금 전 세계 메모리 가격 보세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전 45달러. 지금 450달러. 10배 폭등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가 범용 메모리 생산을 줄였으니까요. 맞아요. 왜 줄였을까요? 수익성 때문이죠. 범용 메모리는 한 개에 $1 남고 고성능 메모리는 $100 남아요. 같은 공장에서 뭘 만들겠어요? 당연히 돈 되는 걸 만들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요, 톰슨 선생, 지금 미국이 저희한테 관세 150% 때린다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국 수출 중단하고 중국이랑 유럽한테 팔면 되죠. 어차피 물량 부족해서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삼성 영업이익의 60%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60%요? 김 실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작년 데이터죠. 올해는 달라요. 그가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 전망 200조 원, 북미 시장 비중 38%, 아시아 시장 비중 45%. 보세요. 올해는 아시아 시장이 더 커요.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 전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짓느라 메모리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미국 시장 없어도 저희 안 망해요. 오히려 물량이 남아서 가격 더 올릴 수 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실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이건 미국 빅테크들 메모리 수요 예측치예요. 엔비디아 연간 필요량 50만 장, 구글 40만 장, 아마존 35만 장, 마이크로소프트 30만 장, 합치면 155만 장이에요. 그런데 미국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양은요? 연간 10만 장이에요. 145만 장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145만 장을 누가 채워줄까요? 저희 삼성이랑 SK죠. 근데 미국이 저희한테 관세 때린다고요? 그럼 저희가 미국한테 안 팔면 엔비디아 칩 못 만들고 구글 데이터 센터 못 돌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되겠죠. 그게 감당되세요? 미국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멈추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톰슨 선생, 협상은 힘이 있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누가 힘이 있어 보여요? 관세 카드 하나 들고 온 미국이요? 아니면 전 세계가 줄 서서 기다리는 삼성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48시간 주신다고 하셨죠? 저희는 48분도 안 걸려요. 대답은 노예요. 관세 때리고 싶으면 때리세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수십 명이 대기 중이었어요. 인텔 부사장은 아직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4시간째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판교역 방향으로 걸었어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보고하죠? 실패했다고요? 삼성이 우리를 비웃었다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삼성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세계가 바뀌고 있구나. 미국이 일본을 굴복시켰던 1985년 그때 미국은 플라자 합의로 엔화를 올려버렸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은 무너졌죠. 대만도 2022년 미국 압박에 800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심장이었어요. 삼성과 SK가 전 세계 92%를 만들고 있었죠. 대체제가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은 8%밖에 못 만들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고할 준비가 안 됐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로 가야 했어요. 걸어가는데 또 외국인 무리가 보였습니다. 델 로고를 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삼성 만나러 가는 중이었죠.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5주째 한국에 있다는 내용이 들렸어요. 5주째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데이터가 틀렸어요. 아니, 데이터는 맞았는데 해석이 틀렸습니다. 삼성 영업이익의 60%가 미국에서 나온다. 그 숫자는 맞았어요. 하지만 그게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삼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미국 없이도 삼성은 살 수 있었어요. 중국, 일본, 인도, 유럽이 메모리를 사겠다고 줄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 없이 미국은 못 살았습니다. 엔비디아 칩도 못 만들고 구글 데이터 센터도 못 돌리고 아마존 클라우드도 중단되니까요. 세상이 뒤집혔구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장관님, 톰슨, 어떻게 됐나? 실패했습니다. 삼성이 거절했습니다. 관세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고 하더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네. 일단 돌아오게. 아니요. 이틀 더 있겠습니다. 상황을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네 판단에 맡기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판교의 빌딩들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드니 서양인 남자였습니다. 어제 삼성 로비에서 봤던 델 구매 담당 부장이었죠. 혹시 미국 재무부 분이시죠? 어제 로비에서 뵀어요. 네, 맞습니다. 앉으시겠어요? 그가 앉았습니다. 이름은 마크 앤더슨, 델 아시아 구매 담당 부장이라고 했어요. 여기 왜 계세요? 삼성한테 메모리 받으러 왔죠. 3주째 여기 있어요. 3주요? 네.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매일 삼성 본사 가서 대기해요. 하루에 8시간씩요. 대리면 글로벌 컴퓨터 1위잖아요. 1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메모리 없으면 컴퓨터 못 만들어요. 삼성이 안 주면 우리는 공장 세워놓고 놀아야 해요. 미국 기업한테 받으면요? 마이크론요? 그가 피웃 웃었습니다. 마이크론 전체 물량이 삼성 한 달치예요. 저희 델만 1년에 5천만 대 팔아요. 마이크론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저 말고도 휴레패커드, 레노버, 에이수스, 전 세계 컴퓨터 회사 구매 담당자들이 다 여기 있어요. 마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테이블 보세요. 휴레패커드예요. 저쪽은 레노버고요. 우리끼리 농담해요. 판교 난민촌이라고. 웃긴 거 알아요? 예전엔 삼성이 저희한테 영업하러 왔어요. 제발 저희 메모리 써달라고요. 지금은요? 저희가 삼성한테 애걸해요. 제발 메모리 좀 달라고요. 마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삼성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번호표 뽑으세요.
보세요. 앞에 386곳 계십니다. 대리요. 시가총액 800억 달러짜리 회사가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래요. 그가 일어섰어요. 저 가봐야 해요. 오늘도 삼성 본사 가서 대기해야 하거든요.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봐야 했어요. 미국 반도체 산업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고성능 메모리 월 생산량 8,000장, 범용 메모리 월 생산량 50만 장,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고성능 메모리 월 생산량 12만 장, 범용 메모리 월 생산량 800만 장, SK 고성능 메모리 월 생산량 11만 장, 범용 메모리 월 생산량 700만 장,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생산량 비교, 마이크론 8,000장 대 삼성 12만 장, 15배 차이였어요. SK까지 합치면 마이크론 8,000장 대 한국 23만 장, 29배 차이였습니다. 범용 메모리 생산량 비교, 마이크론 50만 장 대 삼성 800만 장, 16배 차이, SK까지 합치면 30배 차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격차가 아니야. 차원이 다른 거야.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2024년 글로벌 메모리 수요 예측,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메모리 연간 280만 장, 범용 메모리 연간 1억 8천만 장,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 공급 가능한 양, 고성능 메모리 연간 9만 6천 장, 범용 메모리 연간 600만 장, 계산했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280만 장 필요한데, 마이크론은 9만 6천 장만 공급 가능, 270만 장이 부족했어요. 부족분을 누가 채우나? 삼성과 SK였습니다. 범용 메모리 1억 8천만 장 필요한데, 마이크론은 600만 장만 공급 가능, 1억 7,400만 장이 부족. 부족분을 누가 채우나? 삼성과 SK. 이게 현실이구나.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메모리 구매 현황, 엔비디아 연간 50만 장 구매, 그중 삼성 30만 장, SK 18만 장, 마이크론 2만 장, 구글 연간 40만 장 구매, 그중 삼성 25만 장, SK 14만 장, 마이크론 1만 장. 미국 빅테크들이 마이크론에서 사는 양은 전체의 5%도 안 됐어요. 95%는 한국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김 실장이 자신 있었구나.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삼성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이 있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재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긴급 보고서 작성 요청. 한국 반도체 현황 및 관세 영향 분석. 내일까지 제출.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쓰죠? 진실을 쓸까요? 미국이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 산업을 못한다고요? 관세 때리면 미국이 더 손해라고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 한국 메모리 반도체 현황 및 미국 관세 정책 영향 분석.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진실을 써야 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요약 한국 기업 삼성과 SK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8%를 장악하고 있다.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는 92%를 점유한다.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8%에 불과하며 생산량은 한국 기업의 30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의 관세 150%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과 SK는 미국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 일본, 유럽 시장으로 물량을 전환할 것이다. 둘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인공지능 칩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셋째, 마이크론의 생산량으로는 미국 수요의 5%도 충족시킬 수 없다. 결론, 관세 부과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출하기로 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어요. 삼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들도 메모리 사러 온 사람들이구나.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아니, 이긴 게 아니라 애초에 경기장이 달랐어요. 미국은 관세 카드를 들고 왔는데 한국은 필수품을 쥐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싸우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누가 필수품을 쥐고 있느냐의 게임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그 필수품을 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보고서를 제출하면 워싱턴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재무부 차관, 장관,
백악관 경제수석실에 동시 발송했습니다. 1시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톰슨, 이게 뭔가 보고서 말씀이신가요? 자네 미쳤나? 관세 부과하면 미국이 손해라고, 한국이 이긴다고.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관님,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집어치워. 자네 임무가 뭔가? 삼성 설득하는 거잖아. 그런데 보고서엔 우리가 질 거라고 써놨어. 사실이니까요. 장관님,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한국 기업의 30분의 1밖에 못 만듭니다. 관세 때리면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전부 메모리 못 구해요. 그건 자네 생각이고 아닙니다. 숫자가 말하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톰슨, 자네 25년간 정부에서 일했지? 네. 그동안 자네가 뭘 배웠나? 정치는 숫자가 아니야. 힘이야. 미국이 원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장관님,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은 일본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에요. 똑같아. 장관이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다 굴복해. 아직 제대로 안 했을 뿐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구나. 오후 2시 호텔 로비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드니 인텔 아시아 구매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어제 삼성 로비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죠. 재무부 분이시죠? 네, 저 기억하세요? 어제 삼성 로비에서 3시간 기다리던. 네, 기억합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5시간 기다렸어요. 5시간요? 네. 그래도 담당자 못 만났어요. 내일 다시 오래요. 인텔 부사장이 내일 다시 온다고요? 어쩌겠어요. 메모리 못 구하면 회사 돌아가서 해고당할걸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 이메일이 떴어요. 인텔 본사에서 온 거였습니다. 제목 긴급 메모리 수급 상황 보고. 본문 현재 인텔 공장 가동률 65%, 메모리 부족으로 35% 생산 중단, 2분기 출하량 30% 감소 예상, 주가 하락 우려, 삼성 및 SK로부터 물량 확보 최우선 과제. 손이 떨렸습니다. 인텔이 공장을 못 돌리고 있다고요?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델, 휴레패커드, 레노버, 전부 똑같아요. 메모리 못 구해서 생산량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가격이에요. 메모리 가격이 10배 올랐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기꺼이 그 가격 내요. 10배든 20배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물량 자체가 없어요. 삼성이 안 팔아요. 왜 안 파는 걸까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생각엔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요? 네. 삼성이 지금 미국 정부 압박하는 거예요. 관세 때리지 말라고요. 물량 안 주면서 미국 기업들 난리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미국 기업들이 정부한테 압력 넣겠죠. 관세 때리지 말라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삼성이 물량으로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직접 미국 정부랑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을 이용해서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였죠. 똑똑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똑똑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천재적이에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메모리 없으면 회사가 망하니까요. 그래서 삼성한테 애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전 가봐야 해요. 본사에 보고서 써야 하거든요. 오늘도 물량 못 받았다고요.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어요. 판교 거리를 걸었습니다. 삼성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건물 앞에 또 외국인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십 명이 대기 중이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손이 도시바 로고가 보였어요. 일본 기업들도 여기 와서 줄 선다고요?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삼성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었구나. 예전엔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세계 메모리 시장의 80%를 장악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 앞에서 줄 서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좀 달라고 애걸하면서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재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긴급 화상회의 소집. 오늘 밤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12시였습니다. 참석자 재무부 장관, 차관, 백악관 경제수석, 상무부 장관, 그리고 저.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밤 10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켰어요. 화면에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재무부 장관, 차관, 백악관 경제수석, 상무부 장관. 다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재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자네 보고서 때문에 난리 났네.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전화가 몇 통인지 알아?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델, 휴레패커드, 인텔 전부 전화했어. 다들 같은 얘기를 하더군. 관세 때리면 안 된다고. 삼성한테서 메모리 못 받으면 회사 망한다고. 백악관 경제수석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보고받으셨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더군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건가? 한국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재무부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톰슨, 자네 의견은 뭔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뭔데? 협상의 본질이요. 우리는 관세 카드가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데 그게? 필수품이요. 메모리 반도체는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품입니다. 한국이 그 필수품의 92%를 쥐고 있어요. 우리가 관세 때리면 한국은 물량 안 줍니다. 그럼 미국 인공지능 산업이 멈춰요. 화면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 장관이 물었습니다. 관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거였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판교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삼성 본사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톰슨, 오늘 오후 2시 삼성 본사로 다시 가게. 다시요? 네. 이번엔 내가 직접 간다. 장관님이 직접요? 그래. 그리고 백악관 경제수석도 함께 온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백악관까지요? 상황이 심각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어. 어떻게든 삼성과 합의하라고. 알겠습니다. 오후 1시 인천공항. 재무부 장관과 백악관 경제수석이 도착했습니다. 전용기로 온 거였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장관님, 경제수석님, 톰슨, 상황 어떤가? 장관이 물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삼성이 강경해요. 알아. 백악관 경제수석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거야. 이번엔 조건을 대폭 완화할 거야. 어떤 조건인데요? 관세 완전 철회, 기술 이전 요구 철회, 투자 금액도 삼성이 원하는 대로. 그 정도면 삼성이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들여야 해. 경제수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미국 빅테크 전부 난리나. 차를 타고 판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삼성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오늘도 수십 명이 줄 서 있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18층. 테이블에 이번엔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김태준 실장 옆에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사람이 일어섰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 이준호입니다. 사장이 직접 나왔어요. 삼성도 이번 회의를 중요하게 보는 거구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백악관 경제수석 로버트 챈들러입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재무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 저희 고문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사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관세 150% 부과 계획을 전면 철회합니다. 둘째, 기술 이전 요구를 철회합니다. 셋째, 투자 금액은 삼성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십시오. 넷째, 미국 정부는 삼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 조건이면 어떻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20초. 이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네, 질문 하나만 하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며칠 전 여기 오셨던 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관세 150%는 확정이다. 48시간 안에 우리 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 시장 영혼이 잃는다. 재무부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뭘 몰랐죠? 저희가 얼마나 강한지요? 장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사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한테 전화 온 횟수예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엔비디아 37통, 구글 29통, 아마존 31통, 마이크로소프트 26통, 애플 10
18통, 델 42통, 휴렛 패커드 35통, 인텔 28통, 총 246통이에요. 하루 평균 35통.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물량 달라고요. 가격은 상관없으니 물량만 달라고요. 관세 때리지 말라고 미국 정부한테 압력 넣겠다고요. 이사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건 어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보낸 이메일이에요. 화면에 이메일이 나타났습니다. 발신 젠슨 황, 수신 삼성전자 이준호 사장, 제목 긴급 물량 요청, 본문 사장님, 루빈 칩 생산 일정이 3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부족 때문입니다. 2분기 물량을 20%만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격은 2배 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제발 도와달라고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전 세계가 저희한테 무릎 꿇고 있어요. 미국 빅테크가 저희한테 애걸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저희한테 관세 때린다고 했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무부 장관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철회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회요? 이사장이 슬쩍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고요? 네. 장관님,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미국 시장 비중을 줄이기로요. 뭐라고요? 올해 저희 매출 목표가 200조 원이에요. 그중 미국 시장 비중을 38%에서 25%로 낮출 겁니다. 대신 아시아 시장을 45%에서 60%로 늘리고요. 백악관 경제수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미국 정부가 생각하실 문제 아닌가요?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돈 되는 곳에 파는 거죠. 미국이 관세 협박하면 저희는 중국, 일본, 인도한테 팔면 돼요. 그쪽이 오히려 가격 더 쳐줘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실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에서 온 제안서예요. 중국이 저희한테 연간 100조 원어치 메모리를 사겠대요. 조건은 하나. 미국한테 팔지 말라고요. 100조 원이요? 네. 일본도 비슷한 제안했어요. 80조 원어치 사겠대요. 인도는 60조 원. 합치면 240조 원이에요. 저희 전체 매출 200조 원보다 많아요.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굳이 미국한테 안 팔아도 돼요. 오히려 미국 빼면 물량이 남아서 가격 더 올릴 수 있어요. 재무부 장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럼 미국 인공지능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망하겠죠. 메모리 없으면 인공지능 칩 못 만들어요. 엔비디아 망하고 구글 데이터 센터 멈추고 아마존 클라우드 중단되겠죠. 그게 간단한 수식이에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협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관세 철회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미국 시장 비중 줄이고 아시아 시장 늘릴 거예요. 그게 저희한테 더 유리하니까요. 잠깐만요. 백악관 경제수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건 장관님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저희는 비즈니스를 할 뿐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장과 김 실장이 나갔어요. 회의실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백악관 경제수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해야겠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판교 전경이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무릎 꿇는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재무부 장관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였습니다. 카카, 실패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시장 비중을 줄이겠답니다. 전화 너머로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장관이 전화를 끊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백악관 경제수석이 물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래. 48시간 안에. 어떻게요? 모르겠어. 장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데이비드 톰슨 씨죠? 젠슨 황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요? 네. 지금 어디 계세요? 판교 호텔입니다. 좋아요. 30분 후에 로비에서 만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관님, 젠슨 황이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30분 후 호텔 로비래요. 재무부 장관과 백악관 경제수석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같이 가자. 30분 후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입구에서 검은색 차량이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젠슨 황이었어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장관님, 경제수석님,
톰슨 씨, 악수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젠슨이 로비 구석 소파로 걸어갔어요.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앉자마자 젠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관세 철회했죠? 네. 재무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미국 시장 비중을 줄이겠답니다. 알아요. 젠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 이사장이랑 통화했어요. 통화했다고요? 네. 1시간 전에. 젠슨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삼성이 제게 제안했어요. 물량을 20% 더 주겠대요. 조건은 하나. 미국 정부한테 압력 넣으라고요. 관세 완전히 포기하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요? 백악관 경제수석이 물었습니다. 받아들였죠. 젠슨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오후에 보낸 이메일이에요. 수신자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미국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 전부였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긴급 한국 반도체 관세 반대 공동성명. 젠슨이 말했습니다. 우리 5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내일 아침 9시. 무슨 내용인데요? 간단해요. 젠슨이 웃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관세 부과하면 우리 5회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다. 소송이요? 네. 우리 회사들 합치면 시가총액이 15조 달러예요. 미국 전체 증시의 25%죠. 우리가 움직이면 시장이 흔들려요. 재무부 장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협박이십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젠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존이에요. 한국 메모리 없으면 우리 회사들 망해요. 엔비디아 루빈 칩 못 만들고 구글 데이터 센터 못 돌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중단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서비스 멈추고 애플 아이폰 생산 차질 생겨요.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미국 경제의 25%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주가 폭락하고 실업자 수백만 명 나오고 경기 침체 오겠죠. 그게 감당되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요. 젠슨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기자회견해요. 기자회견이요? 네. 위치는 백악관 앞이에요. 주제는 미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 정책이 미국 인공지능 산업을 죽이고 있다예요. 그게 만약 나가면요? 젠슨이 웃었습니다. 다음날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보도하겠죠.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죽이고 있다고요. 대통령 지지율 폭락하고 의회에서 청문회 열리고 장관님 자리는 아마 백악관 경제수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께 보고해야겠어. 잠깐만요. 젠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더 있습니까? 네. 젠슨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긴급 화상회의가 있어요. 참석자는 미국 빅테크 최고 경영자 20명. 주제는 한국 메모리 수급 대책이에요. 그 회의에서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뭘요? 미국 정부가 한국 관세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움직인다. 어떻게요? 우리가 직접 한국 정부랑 협상해요. 미국 정부 빼고요. 젠슨이 가죽 재킷을 여몄습니다. 장관님, 경제수석님, 우리는 기업이에요. 살아남아야 해요. 미국 정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한국이랑 직접 거래하든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든 뭐든요.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답 주세요. 관세 정책 완전 포기할 건지 아닌지요. 안 하시면 우리가 움직입니다. 젠슨이 호텔을 나갔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출발했어요. 로비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백악관 경제수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카. 긴급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내일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한답니다. 주제는 미국 정부가 미국 산업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빅테크 5개 회사가 공동으로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한답니다. 전화 너머로 대통령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제수석이 전화를 끊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세 정책 포기하래. 지금 당장. 재무부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판교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삼성 본사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워싱턴에서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 오전 8시 대통령 긴급 성명 발표. 주제 한국 반도체 협력 강화. 관세 정책 전면 철회. 결국 항복한 거구나.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재무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톰슨, 장관님, 같이 앉아도 되나? 장관이 앉았습니다. 자네 보고서 말이야. 정확했어. 한국이 이긴다고 했잖아. 그대로 됐어. 죄송합니다. 사과할 거 없어. 자네가 맞았어. 내가 틀렸고 25년간 정부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완패한 건 처음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슨, 자네 그 보고서 조심해. 왜요? 그게 언론에 나가면 큰일 나. 미국 재무부 고문이 한국이 이긴다고 예측한 보고서. 그게 공개되면 정부 망신이야. 알겠습니다.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8시가 됐어요. 백악관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됐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모든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투자를 8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기업 최대 투자입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 인공지능 산업은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졌다는 걸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시절 동료 마이클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데이비드, 한국 출장 어떻게 됐어? 관세 철회했더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복잡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은 한국 없이 못 살아. 우리가 관세 협박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무릎 꿇었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졌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어요. 너무 솔직했나? 10분 후 마이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진짜야? 미국이 한국한테 졌다고? 내 보고서 어디 있어? 혹시 볼 수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있긴 한데 기밀이야. 못 보여줘. 알았어. 이해해. 30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데이비드, 미안해. 내 이메일 말이야.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어. 뭐?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야. 내 대학 동기인데 우연히 메일 그룹에 들어가 있었어. 미쳤어? 미안해. 진짜 실수야. 근데 그 기자가 내 보고서 보고 싶대. 절대 안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메일이 유출됐어. 30분 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데이비드 톰슨 씨죠?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제니퍼 스미스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마이클한테서 메일 받았어요. 한국이 미국을 이겼다는 내용이던데요. 노 코멘트입니다. 톰슨 씨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던데요. 한국 메모리 반도체 현황 및 미국 관세 정책 영향 분석. 그거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기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톨슨 씨, 제가 독자적으로 취재했는데요. 판교에서 델 휴렛 패커드, 인텔 구매 담당자들 인터뷰했어요. 다들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고요. 엔비디아 내부 문서도 입수했어요. 젠슨 황이 삼성한테 보낸 이메일이요. 제발 물량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톰슨 씨 보고서가 이 모든 걸 예측했다던데요. 정확히 맞았다고요. 그래서 기사 쓰려고 하는데 톰슨 씨 코멘트가 필요해요. 노 코멘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사는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만 쓸게요. 내일 아침 일면에 나갑니다. 제목은 미국 한국 반도체에 무릎 꿇다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등석에 앉아서 휴대폰을 켰어요. 뉴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미국 한국 반도체에 무릎 꿇다. 미국 재무부 내부 보고서 유출. 관세 부과하면 미국이 더 손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92% 장악. 미국 빅테크. 한국 없이 생존 불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미국 재무부 데이비드 톰슨 국제통상 고문은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반도체 전쟁은 미국이 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톰슨, 뭐 하는 짓인가? 내 보고서가 언론에 나갔어.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이야. 죄송합니다.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는 같아. 지금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어. 의회에서 청문회 열린대. 대통령이 화났어. 내 자리도 위태로워.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 장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톰슨, 자네 사표 써. 뭐라고요? 사표네. 오늘 안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25년 공직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기사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어요. 한국,
반도체로 미국 굴복시키다. 삼성과 SK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 미국 빅테크. 한국 메모리 없이 생존 불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톰슨 씨, 보고서 내용이 사실입니까? 미국이 정말 한국한테 졌습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언론사들이었습니다. 전부 무시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어요. 뉴스 봤어? 큰일 났네. 알아. 사표 써야 해.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표를 작성했어요. 수신 미국 재무부 장관 발신 데이비드 톰슨. 제목 사직서. 본문 25년간 미국 정부를 섬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반도체 사태로 인해 제 위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끝났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한국이 이겼다는 진실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제 민간인이었습니다. 재무부를 떠난 후 실리콘밸리 투자회사에 합류했어요. 반도체 분야 자문역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라고요. 다보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이 있었어요.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 파트너십.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었죠. 백스테이지로 갔습니다. 다른 패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엔비디아 최고 기술 책임자,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 인텔 전략 담당 부사장, 그리고 한 명 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 이준호였습니다. 1년 전 판교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톰슨 씨, 사장님, 악수를 나눴어요. 오랜만입니다. 1년 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간으로 옮겼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때 보고서 말이에요. 정확했어요. 이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이긴다고 예측하셨죠.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보고서 때문에 자리를 잃으셨다면서요? 네. 하지만 후회 안 합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훌륭하십니다. 톰슨 씨,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어요. 관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1년 전 미국과 한국 사이에 반도체 관세 분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철회했죠.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엔비디아 최고 기술 책임자가 먼저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기였어요. 한국 메모리 없이는 우리 칩을 못 만들었을 겁니다. 다행히 양국이 협력을 선택했죠.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구글 데이터 센터의 95%가 한국산 메모리를 쓰고 있어요. 삼성과 SK 없이는 우리 인공지능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인텔 전략 담당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깨달았어요. 반도체 산업은 협력 없이 불가능하다는 걸요. 사회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톰슨 씨, 당신은 그 사건의 중심에 계셨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 판교에 갔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고문 자격으로요. 임무는 삼성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관세 협박으로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건 전혀 달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 앞에 줄 서 있었어요. 델, 휴렛패커드, 인텔, 엔비디아 전부 메모리 달라고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92%를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 기업은 8%, 생산량은 30배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관세로 협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보고서에 썼습니다. 관세 부과하면 미국이 더 손해라고요. 그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됐고 저는 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게 됐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놀랐어요. 미국이 관세 카드를 꺼낼 줄은 예상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에 300조 원을 투자했어요.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했고요. 그 결과 전 세계가 우리 제품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비즈니스 논리로 대응했죠. 그랬더니 미국 기업들이 움직였어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이 미국 정부한테 압력을 넣었죠. 결과적으로 양국이 협력하게 됐습니다. 톰슨 씨 덕분이에요. 톰슨 씨가 진실을 말해줬으니까요. 세션이 끝났습니다. 이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라운지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1년 전 당신을 적으로 생각했어요. 미국 정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진실을 말했죠. 자리를 잃으면서까지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명함을 꺼냈어요.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자문위원회. 우리가 만드는 조직이에요.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할 겁니다. 톰슨 씨를 초대하고 싶어요. 저요? 네. 당신은 미국과 한국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분입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신 덕분에 미국과 한국이 적이 아닌 파트너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다보스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삼성에서 제안이 왔어.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이래.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당신을 믿어. 노트북을 켰어요. 이사장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제안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1년 전 판교에서 시작된 여정이 여기까지 왔구나. 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로 선택한 거였죠. 반도체는 협력 없이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메모리를 만들고 대만이 생산하는 이 생태계는 누구 하나 빠지면 무너졌어요. 그걸 1년 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통스럽게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메모리 덕분에요. 삼성과 SK가 만든 칩이 엔비디아 컴퓨터에 들어가고 구글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아마존 클라우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 그 나라가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한테 기술을 배워오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없이 못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의지였어요. 한국은 반도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300조 원을 투자하고 최고 인재를 모으고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1위가 됐어요. 미국도 배워야 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협력의 시대였습니다. 필수품을 쥔 나라와는 함께 가야 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가는 한 인공지능 미래는 밝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